어떤 문의가 제일 많나요? 보통 이제 뭐 경제적으로 본인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문의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퇴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뭐 LH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집을 구하는 혹은 집을 구하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 문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최초의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 단체인 자립준비 청년 협회에서 지금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사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면서 그래도 이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 친구들이 도대체 현재 뭘 어려워하고, 또 중앙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나 아니면 일반 이제 같이 살아갈 국민들께서 이 친구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협회에서는 정말 당사자한테 그런 필요한 것들, 뭐 언론에 비춰지는 것들이나 각종 뭐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것보다는 당사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좀 목소리를 그런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립이라는 걸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많은 단체들은 자립준비 청년이 분명히 이 친구들이 성인이고 앞으로 혼자 스스로 잘 살아가야 될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까지도 뭔가 아이, 그러니까 어린이,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만 계속 그려왔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당사자가 주인공, 주체가 되는 그런 자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이 친구들이 스스로 해보는 계속 경험들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껴주고,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뭐 열등감이나 아니면 뭐 상처나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회복이 되고 자존감이 다시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자립준비 청년이 불쌍하고 단순히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 자란 대단한 친구들이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앙정부나 일반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때도 단순히 뭔가 그냥 물질적인 투자, 아무런 목적 없는 물질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스스로 뭔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저는 그 좀 친구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 자립준비 청년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뭐 정부에서는 뭐 보호종료 아동이란 표현을 만들고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표현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그냥 고아라는 용어가 훨씬 더 친숙하고, 그리고 고아의 그런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 뭐 진짜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6.25 뭐 전쟁 고아 때부터 해가지고 뭐 더럽고 불쌍하고 부모가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해관계자들만 저희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 부르고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리고 몇몇 조금 이런 정부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 한정되어 있지, 대다수의 일반 청년이나 아니면 그 일반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고아예요, 저희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우선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는. 저희들을 그릴 때 이 친구들의 이미지를 저는 고아에서부터 자립준비 청년까지 실제 이 친구들의 삶이 어떤지, 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저는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다. 뭐 실질적으로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뭐 일자리 제공을 해주고 이거는 비영리 단체나 기업에서 하면 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는 저는 그런 걸 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립준비 청년들이 불쌍하고 힘든 거 맞아요. 일반 뭐 풍족하진 않아도 정말 부모님 사랑받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지원받고 할 수 있는 일반 가정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받을 수가 있겠죠. 힘든 건 맞지만 그 친구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저는 더 그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하겠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조금 더 한번 손을 잡아주고 이 친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위인전을 봐도 보통 위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고 큰 인물이 되잖아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큰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파급력이 크겠어요.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잘 잡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갔다. 근데 이 자리까지 가는데 혼자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거든요.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친구들이 초창기에는 겁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봤던 부모님에 대한 모습들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선 내가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막 처음에 결혼 안 할 거예요. 저는 뭐 독신론자예요. 막 이런 친구들이 초창기에는 많아요. 근데 실제 이게 남자친구들이랑 여자친구랑 좀 갈리는데 조금 빠른 여자친구들은 한 20대 중반쯤 되면 근데 저는 행복한 가정 꾸려서 제 자식만큼은 저처럼 상처 안 받게 하고 싶어요. 가정 꾸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고 저희 협회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30대쯤 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친구들은 저도 이제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정을 안 꾸리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실제로 좋은 가정에 대한 혹은 좋은 배우자에 대한 그런 로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